12월 달까지 마무리. 총액 인건비 유형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거짓말 동결안이다. 임금 삭감안이다. 이제 추석 전에 시작을 해서 어쨌든 임금이 이제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공사나 조합이나 같이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들고 왔던 거는 교통수당을 감액하자라는 안건들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법정 산식을 조정하자라는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공기업의 총액 인건비제는 올해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총액을 그냥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각 직급별, 그러니까 상급이 받은 총액으로 평균을 만들고요. 각 급수별로 평균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올해 각 직급별로 있는 인원을 곱해가지고 인건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다 모아서 그 총액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3%를 곱해가지고 인상분을 이제 마련해 주는 거죠. 가장 크게 설명하는 게 직급 강의 임금 피크제 보수 감액인데, 어떤 직급 정원제, 그러니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4급이 상당히 많이 초과가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직급별 정원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거긴 하죠. 현원 대비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4급이 초과됐는데, 그러면 4급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현원이 120명이면 이 20명치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5급의 인건비로 인정을 해요. 그럼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차익도 생기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그럼 4급에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것도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이 4급에 초과된 20명을 5급으로 내지 않으면 또 페널티를 주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강임이란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정원을 정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뭐 지급하고 그 방법을 마련하는 게 저희 책임은 아니고, 실제로 뭐 저희 자동진급 없어졌을 때 대우수당 주기로 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뭐 정부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사 경영진은 그걸 선택을 한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알아서 판단했어야 되는 거고 마련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4년도 같은 경우는 관리지원직들에 대해서 좀 그 추가 근무도 많이 제한을 하고, 그다음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단시간 근로도 좀 강제성을 부여했는데, 그게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원이라는 거 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럼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거나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큼 모자란 부분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이 저희 현장의 조합원들하고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 하는데 그건 아니다. 경영진이 그런 의사 판단을 했으면 너네가 방법을 마련하고 너네가 책임져라 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은. 임금 피크제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거고,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경영평가를 잘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거는 정원도 별도로 인정받고 예산도 정원 인정받는 만큼 늘어날 거기 때문에 철도공사에 굉장히 좋은 일이고, 게다가 경영평가 잘 받을 거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Q&A 자료에 뿌렸고 우리한테 합의를 종용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기재부로부터 임금 피크제와 관련돼서 정원은 별도 정원이지만 재원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기존 직원의 임금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우리 인건비로 보면은 187억 정도가 이를테면 빵꾸 나는, 유형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합의만 받아내고 지금은 인건비가 이제 줄어들게 만드는 요소가 된 상황이죠. 모수감액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1년 그 인건비가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2명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해마다 2,000만 원씩 받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10% 인상이 되면 1,100만 원이 받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파업을 참가하는 바람에 한 명이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원래 예산은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 쓴 1,500만 원밖에 예산을 잡아주지 않아요, 기재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만큼 못 쓴 게 감액됐다라고 하는 거죠.
파업 끝나고 작년에 이제 복귀했을 때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밀린 업무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초과나 휴일 근무가 필수적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소를 했으면 이 모수감액의 규모가 되게 작았을 거고, 일부 소속에서는 소속장들이 그런 부분을 승인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그 역시 1, 2급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조정수당의 공통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로 기본급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중에 성과상여금, 기본급이 올라갔으니까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논리는 사실은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이미 2009년도에 한번 겪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임금 산식을 조정하면서 재수당들, 명절 수당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여금들을 모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기본급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의 그 지침의 위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등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재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하지 말 것이라는 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다 우리 조합을 다 하시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성과상여금을 15분의 12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당연히 되게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돼요. 조정수당을 기본급으로 썰어 넣는데 그러면 이제 15분의 12가 혹시 15분의 10이 되는 거 아니야? 응? 왜냐하면 그 기재부의 지침은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 지난 임금교섭 때 물어본 거죠, 공사에다가. 야, 그거 기재부에서 뭐라고 안 그러겠냐? 그러니까 안 그럴 거라는 거. 왜냐면 총 임금이 안 올라서.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금 공사의 안이 원래 기본급 올리는 거 이만큼 올리고 여기에 조정수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급을 좀 더 올리자. 그러면 성과상여금도 더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올릴 돈이 없어서 이거 깎아가지고 이거 딱 올린다는 거거든요.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금이 동결이나 삭감인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안 받는다고 공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사는 이제 공사가 원하는 대로 이 임금 교섭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저기 가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딱 다음과 같이 보고할 거예요. 임금 인상, 그러니까 3.5% 인건비, 총액 인건비 올라간 거 가지고서 기본급을 3에서 4% 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조정수당은 없앴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건 그거니까 조정수당은 없애고 그거 가지고서 기본급 올리자는 거예요. 딱 하면은 기획재정부가 페널티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지 않을 거라는 공사의 확신, 이런 것이 반증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것이 결국은 임금 동결안이다, 임금 삭감안이다. 그러면 경영진들은 사실 작년에도 올해같이 임금을 인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철도공사가 총인건비 인상률이 3%였는데 기본급과 이제 연봉제 임금 인상 4% 가까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재원이 있었던 거는 실제로 노동조합 파업 때문에 임금 인상 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거고,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관리지원직 상급 이상의 연봉제들 같은 경우에 2급들은 재원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국감에서도 나왔지만은 실제로 2014년, 15년, 16년도에 철도공사 2급 이상 관리지원직들, 2급 이상들의 연차들이 보상을 점점 많이 받아요. 예전에 2013년도에는 거의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들 다시 다 수령해 갔고, 이것들은 현장에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경영진들은 많은 것 이득을 취하고 있다. 공사는 어쨌든 기본급을 어쨌든 3.5%로 올리자라고 제시를 한 거거든요. 조정수당 깎아서 기본급을 올리면 내년에 성과급 인상에 반영이 되겠죠. 그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올해 그만큼의 임금 손실들이 발생할 건데 그걸 감수할 거냐. 다만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그럼 공사 경영진은 얼마나 이제 조합이 인정할 만큼의 노력들을 했냐, 재원을 만들어 오는 것들을 했는 거냐. 왜냐면 임금이 올해만 갑자기 문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난 한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교기관 평가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 문제에 따라서 인피제 시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올해 인건비 문제 생겼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고통 분담해요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전년도에 사실은 철도 노동자 파업으로 절약했던 재원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공사 경영진들이 책임지면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가져오냐, 재원들 마련하려고 가져오는 거냐, 현장 직원들이 조합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임금 협상이 어떻게 결정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